죽음의 조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국힘 경선 죽음의 토론조.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서류, 이게 총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서류를 통과한 8명 주자에 대해서 토론할 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할 팀을 정해는 여기서 죽음의 조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관련 영상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그럼 A조와 B조는 무엇으로 구분하느냐와 자리 선택을 위해서 음악과 함께 출발하십니다. 네, 이철우 후보. 네, 이제 단 2자리가 남았습니다. 네, 2자리 괜찮으신가요? 아, 같이요? 네. 아, 3번과 4번 자리, 네. 아, 좋습니다. 네. 순서에 자석 부착 부탁드리고요. 네, 보셨죠? 8명이 4명씩 2조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거죠. A조는 청년 미래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는 거고요. B조는 사회 통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조입니다. 근데 보면 이 얼굴에 다 이렇게 붙어 있죠. 사회 통합에 홍준표, 이철우, 한동훈, 나경원이 이 한 조고, 이 청년 미래에 지금 이 유정보,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의원이 같이 한 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목에 지금 나와 있죠.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가 들어간 사회 통합조 2조. 이거 죽음의 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니 왜 다른 후보들은 뭐 만만해? 왜 여기만 죽음의 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가 같이 볼까요? 최근에 나온 이거 이제 이 여권 후보들만 같이 모은 이 자료입니다. 일단 한덕수 대행은 일단 검은색이죠. 국민의힘은 아니에요. 때문에 여기는 제외하고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따졌을 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만 어제 A조로 빠지고 나머지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이 다 한 바구니에 들어갔다. 이거 죽음의 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최 교수님, 네. 이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거 사실 이철우 지사도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 말빨하면 또 지자는 분인데 네 명의 조합 어떻게 보십니까? 저 죽음의 조라는 게 이제 과거 월드컵 할 때 네. 강팀들이 이제 모였으면 그 죽음의 조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근데 저건 이제 토너먼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꼭 2명이 탈락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4명이 다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도 마찬가지, A조도 마찬가지인데 이 죽음의 조라는 게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워낙 생각이 달랐어요. 탄핵 과정에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뭐 어쨌든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후보니까 여권 내에서 말이죠. 지금은 여권도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이제 죽음의 조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4강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기를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후보는 들어갈 것이다, 4강에. 나머지 한 명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냐, 나경원 의원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 3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죽음의 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정확하게 3대 1로 나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강력하게 찬성했던 후보이고 나머지 세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에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태도가 바뀌었어요. 윤 전 대통령 파면된 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고 이철우 지사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갈립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사회통합인데 사회통합보다도 아마 탄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쌍방간의 토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공격하고 여기서 합정연행 같은 건 생각하기 어렵고 아까 홍준표 시장한테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갑시다. 위고 투게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연상시키는 말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같이 갈 수 있을까? 같이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다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 좀 다 모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뭐 공개적으로 최근까지도 티격태격했었고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는 건 사실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상당히 좀 사이가 좀 모호하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갑시다라고 계속 웃으면서 손잡고 연단으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지나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났다고 감점하는 거 아니죠? 감정은 없고요. 제가 90초가 넘으면 근데 매정하게 잘라버립니다, 마이크. 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냐. 선택의 여지를 국민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개혁을 나갔다고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동훈 씨는 나보다 더 했어요. 1초 36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님이 더 길었습니다면요. 네, 두 분. 네, 보셨나요? 이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다가 얘기가 길어져서 1분이 넘어가면서 이제 마이크가 끊겼죠. 꺼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하니까 옆에서 한동훈 후보가 마이크가 꺼지니까 더 해도 돼 하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씨가 나보다 더 했어 라고 얘기하는 모습. 근데 사이가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윤영골 대표님. 홍 시장,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약간 가시가 없어진 겁니까? 숨긴 겁니까? 뭡니까?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네. 그 유머 본능 또 연예인 기질도 좀 있어요. 네. 저런 데 가서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애드립도 강하고 그래서 가끔 뭐 막말 시비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하게 얘기했잖아요. 뭐 인형이라고도 비교하고 뭐 아주 뭐 있어서는 안 될 뭐 이런 사람으로까지 했는데 어제는 서로 손잡고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랬는데 어제 뭐 화기애애한 게 뭐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너무 좀 이재명 때리기만 범법자 전과사범 뭐 이재명 때리기만 하는데 아무리 당내 그 경선이라 뭐 그렇기도 하죠. 본선 가면 좀 달라지겠지만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과거 총선에서 왜 2조 심판론 나온 것처럼 이재명 때리기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지금 탄핵된 지 얼마 안 되고 1호 당원이 지금 탄핵이 됐잖아요. 네.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비장한 마음이 없지 어떻게 저 향후 회장 뽑는 것 같이 좀 너무 좀 가벼운 편안하고 느낌이었다. 가볍고 긴장감이 없고 뭐 안 돼도 당내에서만 1등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어제 공교롭게도 여론조사 나온 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39% 나왔는데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들은 8% 나왔어요. 네. 한 20% 5분의 1도 안팎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어제 전 시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제서야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랑 비슷해졌다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 적극성인 꼭 쟁취하겠다는 대선에 임하는 자세가 좀 비장함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일단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뭔가 나긋나긋하고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약간 그 특유의 어떤 대중 앞에 나섰을 때 약간 이 관심을 받으면서 좀 이게 유머러스하게 대처하는 그런 일환인 거지 한동훈 후보 자체에 대해서 뭔가 호감도가 엄청 높아진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마침 보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나는 한 후보를 갖다가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옆에 앉아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야기 많이 하고 어떤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자세히 이야기한 건 없고. 네, 홍준표 후보 한참 좀 뜸을 들이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홍준표 시장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었다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은 나라시시스트야.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 아니야.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야.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아니야. 라는 얘기를 쭉 해왔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다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최 교수님. 아까 홍준표 후보가 직접 얘기를 해요. 말해보고 옆에 있었던 건 처음인데 괜찮네. 그럼 저는 말 안 해보고 옆에서 있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네. 홍준표 시장 전 시장이죠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한 건 지금 아까 말씀처럼 저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이 어려울 정도의 정말로 어휘력을 총동원해서 사실 비판해 왔잖아요. 상당히 경계했던 거였겠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어쨌든 전 의원은 전 시장이죠.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과 어쨌든 가까이 가려면서 자기의 어떤 위상을 확립해 나가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내려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저런 태도를 견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게 죽음의 조라고는 합니다만 거기서 말을 저렇게 계속 독설을 퍼부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이미지도 좀 바꿔야 되겠고 홍준표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홍카콜라라는 그 사이트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무슨 말이 약간 설화 같은 게 좀 보도가 됐던데 신문들의 방송에 말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자신의 여유를 보이는 거죠. 정말 저렇게 보니까 괜찮기도 하겠고 그렇다고 홍준표 전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언어를 그렇게 구사한 걸로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번 국면에서 아까 한동훈 저 후보 얘기처럼 그래도 계엄 발동됐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게 누굽니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근데 본회의장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한 게 한동훈이었어요. 그게 사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름대로 도덕적 우월감이 있다고 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볼 때는 한동훈은 배신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께서 저런 말씀을 한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언어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딱히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예전에라고는 너무너무 막 미워서 못 살겠고 한 것은 아니었겠으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그런데 이 얘기한 게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은 또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전략으로 한동훈 후보와 같이 좀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선 어제 모습을 보고서 나온 얘기가 한동훈 후보랑 둘이 결선에 가고 싶은 걸까라는 얘기도 살짝 나왔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뭐 김문수 후보도 뭐 유력하긴 하지만은 네. 그쪽은 좀 A조고 하니까 한동훈 후보랑 같이 홍준표 후보가 나가면은 아주 그 반대 탄핵 찬성 반대가 극명하게 또 갈라서고 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능수능란한 애드립이 장점이니까 뭐 한동훈 후보 정도는 그냥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일요일 날 그 비조 토론에 나경원 의원하고 또 한동훈 후보하고도 이 감정이 많아요. 지난번에 그 당 대표 뽑을 때 패스트 트랙 할 때 나한테 민원했지 않느냐. 공소 취소 요청했죠. 그거 끝나고 토론회 끝나고 나경원 의원이 울었다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굉장히 좀 재밌는 멱살잡이는 아니더라도 네. 말로 하는 멱살잡이까지 나올 정도로 어제는 전야제기 때문에 프로 권투 선수도 전날은 화기애애하고 포옹하고 그러잖아요. 그 토론회 가서는 상당히 저는 투쟁이 논란이 심해질 거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4등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랑 4등이냐 5등이냐. 그래서 아마 토론에 굉장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임할 거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와도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실제로 열리면은 둘 간에 오가는 말들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 근데 말씀 중에 살짝 뭐 나경원 후보가 뭐 끝나고 울었다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사안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두 사람 간의 사이가 그리 썩
제3자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어쨌거나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호의적인, 과거에 비해서는 호의적인 이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홍준표 후보가 나름 여유를 찾은 거 혹시 이것 때문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겁니다. 이재명 지지율 39, 김문수, 홍준표 8%, 한동훈 6. 어제 여론조사가 공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여론조사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뚝 39% 파랑색이죠. 이재명인데 여기 홍준표 8%, 김문수 8%, 공동 2등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6%, 그 뒤에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김동연 등등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니까 빼고 여권으로 따졌을 때 홍준표 후보 그동안 3위, 뭐 2위, 3위 혹은 4위까지도 쭉 갔었었는데 이번에 1위, 이게 김문수 후보와 똑같이 8%로 어떻게 보면 1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창일 교수님,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1등을 한 거긴 한 거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퍼센트가 그동안 봤던 지지율은 상당히 좀 내려간 거기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문수 후보는 아마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하락했지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 네. 1등을 달렸던 거 범보수 진영에서 입당도 늦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워낙 일관됐어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절대 탄핵하면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아주 가장 그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 합니다만 가장 앞서서 어떤 그 탄핵을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을 보호했던 그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그 지지율이 높아졌던 겁니다. 근데 이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현실입니다. 대선이 완전히 현실로 다가왔고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보수 진영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추세는 전망컨대 썩 그렇게 그 상향세 이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조금 최근에 와서 그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스탠스 살짝 바꾸고 있어요 지금. 아까 한동훈 전 대표와도 저런 부분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과도 거리도 둬야 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의 전략적인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제대로 지지율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만 제가 또한 느끼는 게 이게 언뜻 볼 때 물론 이재명 이제 전 대표, 이재명 후보는 워낙 앞장서 가긴 하는데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못 당해 보니까 제가 지금 언뜻 더해 보니까 게다가 지금 없다 무당층 부동층이 확 줄었다고요 지금. 네. 그만큼 이게 점점 이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저렇게 아직도 지금 탄핵에 대해서 뭐 윤어겐이냐 나오고 말 이렇게 될 때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또 느꼈습니다. 얼른 이제 언뜻 보면서 말이죠. 네. 지금 무당층이 줄어들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간 걸 좀 포커싱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국민의힘 후보 중에 1등이 8%밖에 안 되고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는 거 이거 국민의힘은 좀 뼈 아프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 상당히 좀 만족하는 것 같더라라는 거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NBS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선거 전략을 짭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본 바로 그 여론조사가 NBS 거죠.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면접조사라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사에서 비로소 수치가 정상으로 오고 있는 것 같네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1등으로 나온 이 수치가 좀 정상 아니겠어? 라는 얘기를 한 걸로 보인다. 홍준표 후보 사실 한국갤럽에는 내 이름 넣지 마세요! 라고 했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NBS 여론조사는 요건 좀 정상이네 라는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막 시작입니다. 경선이 이제 막 시작이고요. 뭐 양자 토론, 뭐 사자 토론 계속 쭉쭉 토론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 안에서 각 후보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떤 이슈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비전을 제시를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